9권의 도서 그리고 4권의 스페셜픽 도서 지금부터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북튜버 공백입니다. 모두 잘 지내고 계셨나요? 3월도 어느덧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어김없이 제가 3월달에 읽은 책들을 모아서 들고 왔습니다. 3월에 공백이가 읽은 책들 9권의 도서 그리고 4권의 스페셜픽 도서 지금부터 바로 만나볼게요. 네, 첫 번째 책은요, 바로 이 책, 김하나 작가님의 말하기를 말하기입니다. 이 책이 작년 초여름쯤에 출간이 됐는데 제가 출간 직후에 읽고 바로 아주 간단하게 리뷰를 남긴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김하나 작가님이랑 그 북토크를 할 자리가 있었거든요. 그거 덕분에 이 책을 다시 한번 꺼내 읽게 됐습니다. 이 책의 작가인 김하나 작가님은 굉장히 유명한 카피라이터이기도 하고요. 또 잘 나가는 팟캐스트의 진행자이기도 하죠. 제가 직접 만나뵈니까 정말로 말씀을 잘 하시거든요. 정말 적재적소에 유머러스하고 세심하고 따뜻하게. 근데 이 김하나 작가님이 원래 굉장히 내성적인 아이였다고 해요. 그랬던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말하기를 업으로 삼게 되었는지, 자신의 말하기 역사와 노하우, 그리고 지향하는 것들을 이 책에서 솔직하게 털어놓고 있습니다. 또 말하기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자신의 삶의 지평을 넓히는 법, 타인을 따뜻하게 배려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배워볼 수 있는 책입니다. 김하나 작가님은 말도 잘하지만 글을 또 워낙 재미있게 잘 쓰시기 때문에 나는 말하기에 대한 어떤 것들을 좀 유쾌하고 재미있게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책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 책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다음 책은 바로 이 책. 여자 둘이 살고 있습니다 입니다. 이 책도 제가 출간 직후에 찾아서 읽었던 책인데 이번에 다시 읽게 됐어요. 제목 그대로 여자 둘이 사는 이야기를 다룬 책입니다. 방금 소개해드렸던 김하나 작가님과 그리고 오랜 시간 패션 매거진의 에디터로 활동해온 황선우 작가님, 이렇게 두 여자가 함께 살아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여기에 4마리의 고양이도 등장하고요. 이 두 사람은 각각 반려묘 2마리씩을 데리고 따로 살고 있다가 오랜 설득과 고민과 노력 끝에 한 가정으로 합치게 됩니다. 여자 둘, 고양이 넷의 이 독특한 가족 구조를요, W2C4라고 부르기도 해요. 두 사람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함께 살게 되었으며 그렇게 오랜 고민과 노력 끝에 함께 살게 되었지만 결국엔 어떤 작은 면에서 부딪히게 되는지,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이런 마찰에도 불구하고 둘이 함께 산다는 것의 정말 좋은 점, 의미는 무엇인지, 결혼과 육아를 거치는 것을 흔히 정상궤도라고 생각하는 이 사회 안에서 이 두 사람이 얼마나 멋지게 가정을 꾸리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말 재밌고 유쾌하게 살펴보실 수 있는 책입니다. 두 분 다 글을 진짜 맛깔나게 쓰셔서요, 읽다 보면 좀 소리내서 웃게 될 때가 많아요. 이런 사람들 옆에서 살면 진짜 재밌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모든 사람들이 아주 재밌게 읽을 만한 에세이지만 특히 제 나이 또래 여성분들이 읽으면 진짜 공감할 만한 구석이 많은 책인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유쾌하고 에너지 넘치는 책, 이 책 추천드리면서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다음 책은요, 남궁인 작가님의 에세이 제법 안 오난 날들입니다. 저는 원래 남궁인 작가님의 첫 책이었던 만약은 없다를 굉장히 잘 감명 깊게 읽었거든요. 응급의학과 전문의로서 이 응급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아주 섬세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낸 책이었는데 읽으면서 정말 이런 글들은 이 작가밖에 못 쓰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전작이었던 만약은 없다와 지독한 하루가 이 의사 남궁인의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었다면 이번 책은 조금 더 인간 남궁인, 사람 남궁인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책인 것 같습니다. 사랑 이야기나 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있는 책이에요. 읽다 보면 이런 생각 듭니다. 아니, 이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멋지고 이렇게 일도 잘하는데 이렇게 글도 잘 쓰고 이렇게 웃기고 따뜻하다고? 이런 식으로 이 사람 자체에 대한 매력에 좀 빠지게 됐던 책 중에 하나예요. 참고로 남궁인 작가님의 책은요, 저는 함부로 바깥에서 펼치지 않습니다. 왜냐면 정말 어쩔 수 없이 눈물이 나는 글들이 많아요. 그 전작들도 정말 많이 울면서 읽었고 이 책도 슬프면서도 동시에 너무 웃기고 또 사랑스러워서 이렇게 해벌레하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많아서 밖에서 읽으면 약간 좀 창피할 수 있다는 거, 막 울다 웃다 막 몸을 베베 꼬다 막 그러니까요. 앞으로 이 책을 읽으실 우리 공복이 여러분들은 이 점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촬영일을 기준으로 내일 남궁인 작가님과 북토크를 하러 가거든요. 정말 너무 떨리는데 제가 이 책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남궁인 작가님과 이야기를 잘 나누고 와서 또 링크를 통해서 전해드릴게요. 다음 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 책은요. 이거 요즘에 제가 정말 끼고 사는 책입니다. 와인폴리라는 책이에요. 제가 요즘에 완전 와인에 빠져들기 시작했거든요. 원래는 막 쓰고 떫은 맛 때문에 와인을 전혀 마시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다이어트를 한다고 맥주를 좀 줄여보겠다고 와인을 억지로 마시기 시작했거든요. 그랬다가 이제 와인에 완전히 빠져서 완전히 갈아타버렸습니다. 와인이 정말 복잡하잖아요. 종류도 많고 이름도 어렵고. 그래서 저는 그냥 싸고 뭐 패키지가 예쁜 걸로 이렇게 사다 마시고 있었는데 마시면 마실수록 좀 알고 마시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책덕후답게 책으로 한번 와인을 배워보자 해서 인터넷 서점에 와인을 치니까 이 책이 가장 먼저 떴었어요. 속 내용을 보니까 구성이 참 잘 돼 있는 것 같아서 바로 구매를 한 책입니다. 와인과 관련해서 자주 쓰는 용어들을 하나하나 친절히 알려주고요. 와인을 공부해보면서 마시려고 할 때 내가 어떤 감각들을 중심으로 어떻게 좀 기록하면서 마셔야 되는지, 어떤 새로운 시도들을 해볼 수 있는지, 원산지나 재료에 따라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잘 나와 있는 책입니다. 보시면 안에가 이렇게 풀 컬러로 돼 있어요. 그래서 와인의 색깔을 보기도 굉장히 좋고요. 요즘은 맨날 이렇게 저렴한 와인 몇 개 사놓고 집에 가서 일과 끝나고 하나씩 까먹는 게 저의 낙이거든요. 그래서 마실 때마다 이 책 옆에 두고 펼쳐가면서 이 와인은 어디 거구나, 이런 맛이 난다는구나, 이런 특징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또 간단히 적어두고 있는데 이게 너무너무 재밌어요. 요즘에 저의 최고 재밌는 일상 중에 하나입니다. 와인이 궁금하셨던 분들이나 와인을 취미로 좀 가져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읽어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의 내용도 그렇고 책의 만듦새도 정말 좋고 제가 요즘에 정말 끼고 살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사심을 듬뿍 담아 이번 달 저의 스페셜 픽 중에 한 권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공복이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와인 마시는 독서 모임 같은 거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런 날이 오길 기원하면서 다음 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책은 저희 독서 모임 공백의 3월 선정 도서 레베카 솔릿의 걷기의 인문학입니다. 이 책 읽으면서 우리 공복이 여러분들이 저한테 너무 힘들다고, 정말 쉽지 않다고 진짜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도 그럴 것이 이 책이 걷기에 대한 정말 방대한 것들을 싹 다 집어넣은 책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걷기 역사를 살펴보기 위해서 직립보행의 역사를 살펴보고 이것 때문에 이제 진화론도 살펴보게 되고요. 걷기의 유형이 그동안 얼마나 다양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순례자들의 성지순례나 미로, 정원을 걷는 일, 산행하는 거, 보행하는 거, 도시를 걷는 거, 축제하는 거, 행진하는 거, 혁명으로서의 걷기, 여성의 걷기 등등등 그야말로 걷기라는 행위를 총망라하고 있는 책이에요. 어떤 시대에 어떤 걷기 형태가 당시에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들도 함께 살펴보실 수가 있고요. 이게 내용이 너무 방대하고 인용되는 작가나 책의 이름, 사례들이 정말 무수히 많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다고 느끼신 것 같아요. 이게 빡빡하니까 너무. 이 책 안에 있는 내용을 전부 다 이해하고 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얘기일 것 같고요. 다만 이 책을 읽으실 때 여러분들이 유난히 재밌게 느꼈던 에피소드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는 제인 오스틴 작품에 나오는 걷기에 대한 얘기라든지 도시나 정원을 걷는 얘기 이런 것들은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런 재밌는 부분이 각자 다를 텐데 여러분들은 그것을 충분히 즐기면서 그리고 좀 이해가 안 가고 재미없는 부분을 읽는다는 것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가볍게 넘기시면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 흥미로웠던 작가나 작품, 에피소드들이 나오면 기억해뒀다가 또 다른 독서를 할 때 이용하시면 또 가장 좋은 확장 독서가 될 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저희가 이 책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는 곧 다가오는 독서 모임 라이브에서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궁금하신 분들은 그때 또 함께 하도록 하고요. 다음 책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지금부터는 제가 기존의 영상으로 다 소개를 해드렸던 책이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장점만 짚고 넘어가는 식으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다음 책은 이번 달 저희 두 번째 스페셜 픽 도서 내내 읽다가 늙었습니다 입니다. 고독한 독서인 박홍규 교수님과 그리고 작가이자 출판사 대표인 박지원 작가님이 이야기를 나눈 것을 담은 대담집이에요. 무리 짓는 삶, 계급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고독한 삶,
읽고 쓰는 삶, 사회의 일부이면서도 자유로운 개인으로 살아가는 박홍규 교수님의 인생관과 사유를 좀 엿볼 수 있는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는 내내 와 정말 닮고 싶은 지식인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장 많이 했고요. 단단하면서도 유연한 사람이구나. 되게 깊으면서도 고여있지 않은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이게 사람으로 존재하기에 가지게 되는 어떤 당연한 모순점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사람은 개인이자 사회 구성원이고 혼자 사는 사람이자 함께 사는 사람이고 지식인이면서도 동시에 생활인이고 실천하는 사람이고 이런 상반된 모습들을 끊임없이 성찰하고 자신의 모자람을 인정하고 더 나은 곳을 향해 나아가려는 모습이 정말 잘 담겨있는 책이었어요. 더불어서 좋은 인터뷰란 무엇인가 라는 것도 이 책을 통해서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독서 생활에도 그렇고 삶의 태도 자체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준 책 내내 읽다가 늙었습니다를 소개해드렸고요. 다음 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책은 김신식 작가님의 다소 곤란한 감정입니다. 감정사회학이라는 다소 생소할 수도 있는 이름을 주제로 한 책이에요. 감정에도 위계가 있고 이 감정은 사회 안에서 특정한 형태로 발현되거나 또 억제될 수 있다는 이런 점들을 이 책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55개의 단어 아래 짧은 단상이 붙어있는 형태로 쓰여진 글이고요. 감정의 맥락을 아주 섬세하게 살펴볼 수 있음과 동시에 이 사회의 어떤 이면 혹은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한 부분들을 지적해 줄 수 있는 책이었어요. 읽으면서 그동안 몰랐던 것들에 대해서 정말 이럴 수도 있겠구나,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많이 느낀 책이었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을 통해서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인사이트들을 좀 얻어볼 수 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렸었거든요. 이 책이 더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상 링크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면서 다음 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책은 공백의 책단장을 꾸준히 봤던 분들이라면 모두 알고 계신 책일 거예요. 제가 하도 얘기를 많이 해서 이미 같이 읽어보신 분들도 많고요. 바로 라르스 스벤젠의 외로움의 철학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고 아끼는 책이기도 하고요. 당연히 이번 달 저의 3번째 스페셜픽 도서기도 해요. 외로움의 특징을 살펴본과 동시에 이 외로움이라는 것이 한 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 외로움을 개인이나 사회에서 어떻게 좀 다뤄보고 조절해보면 좋을지, 그렇게 외로움을 많이 탄다는 이 현대인들의 문제가 뭔지, 이런 것들을 아주 다각도에서 심도 있게 살펴보는 책입니다. 심리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제가 이 책을 특히 좋아하는 이유는요, 이 책이 외로움이라는 카테고리뿐만 아니라 사람의 감정체계 전체에 대해서도 아주 잘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도대체 스스로의 감정을 왜 그렇게 성찰해야 되는지, 스스로의 감정에 책임을 지라고 하는데 도대체 왜 그래야 되는지, 감정이라는 것이 개인과 사회에 어떻게 작용하면서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너무너무 통찰력 있게 잘 설명해주고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책 읽으면서 감정 혹은 감정의 이해에 대해서 정말 많은 중요성을 느꼈습니다. 이 책은 정말 많은 분들이 꼭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더 자세한 내용을 위쪽 링크에 달아드릴게요.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마지막 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달에 공백이가 찾은 보물 중의 보물, 베스트 중에 베스트, 바로 염은옥 작가님의 낙인 찍힌 몸입니다. 저의 마지막 스페셜픽 도서고요. 이 책은 인종화된 몸의 역사를 살펴보는 책입니다. 어떤 몸이 혐오의 대상이 되는가, 그 특성이나 역사가 왜, 어떻게 혐오의 대상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아주 사려 깊고 섬세하게 살펴볼 수 있는 책입니다. 흑인, 여성, 난민, 이슬람, 유태인 등등등 지금까지 흔히 혐오의 대상이 되어왔던 존재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고요. 아주 과거부터 현대까지 쭉 거슬러 오면서 인종차별에 대한 것들을 되짚어보고 있는 책이에요. 이렇게 차별의 역사를 따라가다 보면 현대에 와닿게 되는데요. 우리가 여전히 과거의 혐오와 오류를 되풀이하고 있구나. 지금 우리 사회 안에서도 정말 더 은밀하고 단단해진 형태로 혐오가 계속되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은 차별과 혐오에 대한 책이면서요, 동시에 타인에 대한 책이에요. 내가 딱히 차별이나 혐오 문제에 관심이 없다 하시는 분들도 이 책 보시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느끼실 수 있으리라고, 공부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늘 어딘가의 누구로서 타인과 함께 살아가게 되니까요. 염은옥 작가님이 이 글 자체도 워낙 가독성 있게 잘 쓰셨어요. 그래서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분들도 쉽게 이 책을 읽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각주가 달리는 형식이나 디자인 등등 만듦새도 너무너무 좋은 책이에요. 저의 정말 최애책이 된 도서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 꼭꼭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3월달에 제가 읽은 9권의 도서와 4권의 스페셜픽 도서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번 달에는 유난히 우리 공복이 여러분들과 함께한 활동이 많은 것 같아요. 뭐 같은 책들을 읽기도 하고 같이 모여서 읽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이 쌓여서 저의 독서를 너무너무 특별하게 만들어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함께 좋은 독서 할 수 있도록 저도 많이 노력할게요. 자, 그럼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또 재미있는 영상과 라이브들 들고 돌아올게요. 우리 공복이 여러분들 모두 편안하게 지내시고요. 책 읽는 시간 되세요. 공백의 책단장이었습니다. 안녕.